아주 세속적인 지혜 다시 1.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강정선 옮김. 발타자르 그라시안 1601년 스페인 사라고사 지방 벨몬테에서 태어난 그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17세기가 낳은 최고의 작가로 평가된다. 이후 쇼펜하우어, 니체 등 당대한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지혜의 대가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18세에 예수회에 입회하여 21세까지 철학 과정을 공부했고 이후 신학 과정을 이어가다 1627년 25세의 나이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인문학 교수로 활동했고 수도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에는 설교자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1642년 출간한 재능의 기술을 폭넓게 확장하여 아주 세속적인 지혜를 완성했다. 당시 스페인은 쇠락하고 있었다. 그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던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하지만 교단의 허락 없이 출간했다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었고 교수직에서 해임된다. 이후 감금과 감시에 시달리다 1658년 57세의 짧은 나이로 숨을 거뒀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빛이 없는 세상과 같다. 지혜와 힘은 우리의 눈과 손처럼 서로 돕는 관계이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무익할 뿐이다.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다. 특히 개인이 출세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쌓기가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지금 단 한 명의 현인을 배출하는 것은 과거 그리스에서 7명의 현인을 배출하는 것보다 힘들다. 게다가 마을 사람 전체를 대하는 일보다 한 사람을 대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인성과 지성은 우리의 능력을 이루는 양대 산맥이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반쪽짜리 행복일 뿐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는 물론 일과 이웃, 친구를 얻는 데 실패한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불운이 닥치기 마련이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지식과 용기를 갖춰라. 지식과 용기는 위대함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다. 지식과 용기는 아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빛이 없는 세상과 같다. 지혜와 힘은 우리의 눈과 손처럼 서로 돕는 관계이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무익할 뿐이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집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경지에 오른다는 것.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 탁월함과 성취를 이루기까지 매일 인격을 수양하고 삶의 목적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순수한 취향, 분명한 생각, 성숙한 판단, 굳건한 의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무르익는 사람도 있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지혜로운 말과 신중한 행동을 하며 이들 곁에는 신중한 사람이 모여든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따라서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우월한 감정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윗사람을 우월함으로 맞서는 것은 어떠하랴. 눈에 띄는 의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는 것처럼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운 좋게 앞서가는 것을 허락하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분별력이란 왕의 특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할 때는 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우는 완곡한 조언만을 원할 뿐이다. 별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절대로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충동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다. 정욕이 없는 마음은 경지에 오른 마음이다. 경지에 달한 마음은 탁월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충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충동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다스림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승리다.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높이 올라갈 수 없으며 정욕이 적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추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환경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라. 지층을 타고 흐르는 물은 지층에 따라 더러워질 때도 깨끗해질 때도 있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이 지닌 장단점에 모두 노출된 채 살아간다. 환경의 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뛰어난 환경에도 결점은 있다. 자신의 환경이 지닌 결점을 고치거나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다.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자신의 직장, 나이, 그리고 가족에게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결점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 모든 결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결점들은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만다. 부는 잠깐일 뿐, 명예는 영원하다. 부는 변덕스럽지만 명예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부는 이생을 위한 것이지만 명예는 삶 이후를 위한 것이다. 부는 질투심에 맞서야 하지만 명예는 망각에 맞서야 한다. 부는 열망해야 하며 때로는 행운이 따라져 이를 수 있지만 명예는 정직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명예욕은 자신의 정점에 달했을 때 생기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인들의 동반자다. 명예욕은 언제나 양극단으로 치닫는데 그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지나친 명예욕에 사로잡혀 끔찍한 괴물이 되거나 빛나는 천재가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배움터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친분을 쌓아라. 친근한 교제가 배움의 장이 되게 하라.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 속에서 당신의 친구를 선생으로 삼고 즐거운 대화가 곧 배움이 되게 하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로 찬사를 얻고 자신이 듣는 말로 배움을 얻는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사람을 따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귄다. 지혜로운 사람이 귀족과 어울리며 그들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까닭은 그들의 집이 허영의 잔당이라서가 아니라 훌륭한 교육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를 고귀함의 신탁으로 만들며 자기 주변 환경을 가장 훌륭한 지혜의 학당으로 만든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기술은 탁월함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자연이 재료라면 기술은 작품이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탁월함에 이를 수 없으나 기술로 해악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날 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기술에 의지한다. 기술이 없다면 잠재된 자연의 힘을 활용할 수 없다. 또 훈련하지 않으면 탁월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날 것 그대로의 능력이 있으며 탁월함을 성취하려면 이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고찰과 직관을 적절히 바꿔가며 사용하라. 어떤 때는 2번 생각해서 행동하고 어떤 때는 직관에 의존하여 행동하라. 삶은 인간이 악에 맞서는 전쟁터다.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략을 바꾸어가며 싸운다. 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공격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격할 때는 화살 끝을 허공으로 조준했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쏜다.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적을 드러내다가도 돌아서서 예상치 못한 습격을 한다. 통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예의주시하여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하고 숨어 기다린다. 상대방의 노림수 반대편까지 내다보며 모든 속임수를 계산한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2번째, 심지어는 3번째까지 기다린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그 즉시 더 높이 올라간다. 진실을 이용하여 속이며 속임수를 바꾸기 위해 목표물을 바꾸기도 한다. 속이지 않음으로 속이고 가장 솔직한 것에서도 속임수를 찾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상대는 더 많이 경계하고 빛에 가려진 어두운 곳까지 훑으며 모든 움직임을 해독하려 한다. 간단한 문제일수록 더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모든 일은 본질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인 방식이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으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성과 정의도 소용이 없다. 예의를 지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거절의 말도 듣기 좋아진다. 또 예의가 있으면 언짢은 진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늙음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그만큼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중 예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좋은 행동은 인생의 기쁨이며 기분 좋은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최고의 권위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밑에 최고의 지성인을 둔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자 무지와 불확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흔치 않다. 이는 다른 왕국의 군주를 노예로 삼을 만큼 포악했던 왕 중의 왕 티그라네스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이자 날 때부터 뛰어난 자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인생은 짧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며 지혜로워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은 것을 대신 말하며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지혜로 예언자라는 명성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릴 수 없다면 친구로라도 곁에 두어야 한다. 선한 목적과 지식은 성공을 보장한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킨다. 사악한 의지에 지성이 더해지면 더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 분별 없는 지식은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남들의 예측을 벗어나라.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지 마라. 특히 라이벌 앞에서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한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사냥하기 쉽지만 이쪽 저쪽 날아다니는 새는 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당신의 수가 쉽게 간파되어 계획을 망칠 수 있다. 그렇다고 늘 2번 생각해서 행동하지도 마라. 상대방은 당신의 2번째 계획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적들은 늘 경계하고 있다.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는 절대 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물며 게임판에서 겨루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탁월함을 만드는 2가지 요소. 노력과 능력, 탁월함에 이르려면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능력에 노력이 더해지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우월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노력의 대가로 명성이 따라온다. 노력이 적으면 그만큼 가치도 낮아진다.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빛나는 명성을 얻기보다 적당히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변명일 뿐이다. 최고로 빛날 수 있는데도 보잘것없는 평범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능력과 기술 2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은 노력이다. 시작부터 과한 기대를 하지 마라.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다가 이를 이루지 못해 불행에 빠지는 유명 인사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상상은 머릿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실현하기는 어렵다. 상상으로 품은 것에 희망을 더하면 자신이 지닌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 아주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모든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다. 과도한 기대에 스스로 실망하면 열망하기보다 환멸을 느낄 준비를 하게 된다. 희망은 진실을 위조함으로 바람이 결과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라. 초반의 시도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초반에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시도하되 결과물을 보장하거나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결과가 계획보다 더 낫거나 현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더 좋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쁜 일에는 이런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나쁜 일은 부정적인 것이라 부풀려질수록 나중에 더 좋다.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고 여겨지면 되레 칭찬받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적기가 존재한다. 사람은 시대를 타고난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해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선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은 저마다의 때가 있다.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탁월함의 기준도 달라진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정신은 불멸한다. 만약 이번 생이 그의 시대가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라도 그는 자신을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지식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하고 품격 있는 학식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이런 사람의 학식은 전문적이며 실용적이지만 천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방대한 양의 지혜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겸비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며 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사할 줄 안다. 때로는 진지한 수업보다 재치 있는 농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스의 7자유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통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보다 즉흥적으로 얻은 지식이 더 유용할 때가 있다. 사소한 단점도 내버려 두지 마라.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완벽함의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예리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결점도 잘 본다. 구름 한 조각이 태양 전체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의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흠도 계속 들추어낸다. 따라서 명예의 사소한 흠이라도 있다면 그 흠을 감춰야 한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다. 카이사르 황제는 자신의 흠을 월계관으로 숨기고 다녔다. 상상력을 통제하라. 당신의 상상은 어디를 향하는가? 상상력을 바로 잡을 때도 있고 상상력을 북돋을 때도 있어야 한다. 상상은 우리의 행복에서 아주 중요하며 심지어는 이성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아서 상상에 자신의 삶을 잠식시킨다. 상상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에게 상상은 불이익과 굴욕적인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 상상은 더없이 즐거운 행복과 모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만약 분별력으로 상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는 눈치를 키워라. 과거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눈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쉽게 이해시킬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도와 핵심을 쉽게 간파하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이 항상 반쪽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주의 깊게 들어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듣기에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믿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조이되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라.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좇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밀도가 최고를 만든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라. 탁월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최고의 것이란 그 수가 적고 귀한 것을 말한다.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 될 수 없다. 거인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난장이에 불과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책의 가치를 두께로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만으로는 절대 평범함을 뛰어넘을 수 없다. 모든 일에 정통하려 욕심내면 제 아무리 다재다능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곳에 이를 수 없어 불행해진다. 질로서 승부를 내야 탁월함을 얻을 수 있으며 숭고의 절정에 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위대한 자여, 평범한 취향에 만족하지 마라. 대중이 당신의 행동으로 기뻐하는 순간에도 쉬이 만족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대중의 찬사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인기에 연연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은 아폴로처럼 위대한 신이 내리는 선물보다 대중의 칭찬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위대한 자여, 평범한 지성에 만족하지 마라. 대중이 경이로워한다고 만족하지 마라. 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감탄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이로움에 그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서 속임수를 분별한다. 강직한 사람이 되어라. 강직한 사람은 옳은 일을 추구한다. 대중의 열망이나 폭군의 폭력도 강직한 사람의 집념을 꺾을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이런 정의의 불사조가 되려 하겠는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사람들은 강직한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정직을 추구하다 위험이 따르면 즉시 그만둔다. 부정한 사람은 아예 정직을 부정하고 위정자들은 이를 감춘다. 강직한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과도 싸우기를 불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떠날 수 있다. 영악한 사람은 상관이나 국가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정직한 사람을 멀리한다. 하지만 강직한 사람은 이런 위선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 강직한 사람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영민함보다는 정직함을 끝까지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떠난다면 그 이유는 강직한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조롱이 아닌 명성의 대상이 되어라. 평판은 좋은 잣대다.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마라. 특히 호평보다 악평을 들을 만한 일은 피하라. 신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 만한 일은 특히 조심한다. 평판에 좋지 않은 일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미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나쁜 일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별난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무리를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성향의 사람도 많다. 이들은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명성을 얻기보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